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금요일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자, 오늘까지 해서 시가가 마이너스 5%에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저가가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지금 VI가 들어가면서 종가가 2.6%대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 앞전에 이렇게 있었던 바로 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구간이 한번 이탈되고 나자 지금 저항선으로 바뀌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줘야지만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봉 흐름상도 보시면 자, 어떤 식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냐면요, 이게 지금 10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하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번번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항에 가로막히는 바로 이런 구간이 있었던 추세선이 있었는데 그 추세선을 목요일날 돌파 흐름을 한번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금요일날 밀렸지만 그러면서 오늘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이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한 번에 멈추면서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굉장히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하는 종목인데, 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5일선을 꺾어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V반등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까? 명백하게 보시다시피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주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을 갑자기 꺾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일선을 꺾어주는 과정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주식이다 보니까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바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점점 멈춰봐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우건설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우건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신고가 앞전에 보여줬었던 정말로 무섭게 상승했던 그때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개인분들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48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 올라오네요 라고 하면서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추천받아 보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오히려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을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대우건설이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다 더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무슨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란이 이 해저 케이블까지 건드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 재건에 대한 내용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정말로 무섭게 낙폭을 연속적인 음봉을 보여줬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야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전 쪽도 재건 쪽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좋은 내용의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봐주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차트를 길게 당겨놓고 봤을 때 앞전에 물리셨던 분들에게 싹 다 본전을 주면서 매도할 기회를 주면서 올라왔었던 대우건설이다라는 말씀인데, 최근에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고, 이게 무슨 말씀에 대해서 드리는 거냐면 앞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압박을 엄청나게 쏟아냈었던 것을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돈을 때려박아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왔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상태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모아온 물량을 엑시트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이 블루산업개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블루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엑시트를 하고 나자 이렇게 점 하한가 사태를 맞이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과거에는 여러분들 영풍재지로 불렸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되는 구간에 우리가 이 거래정지가 풀린 이후로 천하제일단타 대회가 열리기 이전까지 해서 주가의 거래량을 한번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주면서 그들이 엑시트를 하고 나서 점 하한가 사태로 이렇게 들어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정리할 때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주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서 광기 구간을 명백하게도 만들어 내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거래 정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장대 양봉 만들어 내주면서 상한가 거래 정지, 상한가 거래 정지하고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 윗꼬리 음봉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밀렸었던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있었던 또 신성델타테크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1, 2, 3, 4, 5 파동을 발생시키고 나서 여기서 그 전날에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날도 24%로 올라가다가 윗꼬리 음봉이 강력하게 터지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 이 주가에서도 최대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바로 이 신성델타테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이 앞전에 발생했었던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도요,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엑시트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반등을 주면서 최소한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이라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최근에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만납하는 구간이자, 다시 한번 바로 이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가 깨졌다가 말아 올려주는 패턴에서의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겠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줬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는데,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바로 이 자리가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뀌었었던 바로 이 파란색 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도 지지를 연출해 줄 때 당시에 어떤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의 캔들과 비슷한 캔들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죠. 개파락한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는 이런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해주면서, 자, 여기서 바닥을 다져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명백하게도 이전에 있었던 이 파란색 선 라인을 깨는 패턴을 발생시켜놓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켜줬었던 만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구간이 연출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낙폭을 진정시켜주면서 흐름을 다져봐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딸려 내려오는 바로 21선과 5일선, 그러면서 11선까지의 구간을 스리슬쩍 남몰래 올라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대우건설의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위에 구간에서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아래 구간에서 잘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는 대우건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아이고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도 타점을 가져갈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4만원 구간을 한번 넘어가기 이전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4월 27일 날에서 한번 이렇게 대우건설이 3만원 구간 부분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4월 27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이 3만원 부분까지 한번 밀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3만원 라운드 페이면서, 동시에 이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차트를 길게 당겨놓고 봤을 때 앞전에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구간이 바로 얼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9,853원이었다 보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도달하기 이전에 대우건설이 이 부분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크게 이탈시키지도 않으면서 버텨봐주고 있는 흐름이 바로 이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모여들 수 있는 구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이 대우건설이 원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러운 전쟁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5일선을 올라타주는 구간이 3월 10일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0일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우건설이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이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바로 3월 20일 날에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대우건설을 18,90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은 5월 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31,1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5월 6일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다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까지 지금 살짝 손실권에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리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우건설이 정말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릴 거인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게 추세상의 문제가 생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대우건설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5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우건설이 지금 최근에 이 바로 금요일날에 있었던 이렇게 프로그램의 매도세로 인해서 밀렸었던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위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서 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날아가지를 못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켰다라고 해서 무조건 날아간다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면서 투자주의로 들어가 있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바로 이 투자주의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의 케이스에 대해서 회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1번, 2번보다도 중요한 케이스는 바로 이 3번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판단일 티의 종가가 이틀 동안에 40% 이상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서 언제까지 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5월 29일까지 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대우건설 지금 다시 한번 급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 경고를 철저하게 회피시키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5월 29일 전까지는 올라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마찬가지로 투자주의 상태에서 야금야금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언제가 바로 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었던 날짜냐면은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야금야금 올라갔었고, 어디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진행이 됐었습니까? 늘 바로 이 구간에서 진행이 됐었던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5월 29일 전까지는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시사항을 해석하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빠르게 3만원 선 라운드 피겨 자리를 회복해주는 구간에서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이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지금 머리통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다져봐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무난하게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찔러놓고 뺐다가 올라가는 바로 이 역해된 숄더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한번 낙폭을 보여주다가 정말로 지겹도록 빼다가 다시 한번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지만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연출됐었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우건설이 정말로 끝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대응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트라이해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